부부에게는 예쁜 딸들이 있습니다. 나영아, 이거 멍멍이 손, 이건 고양이 손이야. 어? 안녕? 나 멍멍이지? 난 고양이. 그런데 이 가족 말이 좀 많습니다. 부부는 문자를 주고받을 때 번역을 해야 하고 얼굴을 마주보면 손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들은 또 그걸 보고 용케도 알아듣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사랑도 넘쳐나는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요. 얘들아. 산책하기 좋은 여름 아침, 재건 씨는 자전거에 유나와 나영이를 앞뒤로 태우고 동네를 달립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마냥 놀아도 됐지만 오늘은 아빠의 마음이 좀 급합니다. 자, 유나! 둘이 알았지? 알았다! 뚝배! 어린이집 개학날에는 낮잠 잘 때 쓸 이불이며 가져갈 게 참 많습니다. 재건 씨는 아이들의 준비물을 야무지게 챙깁니다. 이제는 제일 어려운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어린이집 버스가 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건만 두 자매는 만화 영화에 푹 빠졌습니다. 먹지 않으려는 아이들과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는 부모와의 밀당이 펼쳐집니다. 직접 만든 거야? 고마워. 너랑 달걀 맞아. 메이크업부터 선명하기까지. 유나와 나영이는 엄마 아빠의 애타는 마음을 알까요? 어린이집 지각은 둘째치고 지금 당장 딸내미 입이 오물거리는 걸 보면 딸바보 재건 씨는 예뻐 어쩔 줄 모릅니다. 나영이의 후식 한 입까지 통과. 재건 씨와 지영 씨 부부의 합동작전으로 사랑이 넘치는 아침 식사가 겨우 끝났습니다. 재건 씨가 아이들의 마스크를 챙깁니다. 자, 좋아. 그런데 영 시원치 않습니다. 꼭 엄마의 손길이 한 번 더 가야 합니다. 막상 가면 잘 놀 거면서 나영이는 엄마와의 이별이 애틋합니다. 뭐야? 나. 아팠다. 몰라.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버스가 이미 도착했습니다. 사랑해요. 유나야, 아빠 사랑해요. 첫째 유나는 의젓하게 소나트를 날리고 버스 탑승 완료. 그리고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둘째 나영이는 심통이 잔뜩, 인사도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부부의 정신없는 아침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사이에 엄마 채영 씨는 그간 미룬 일을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어머님 되시는 거예요? 아, 저 수화통역사예요. 아, 그래요? 이제 청각장애인이고. 지금 혹시 통증이 있으시거나 불편한 점 있으신가요? 지금 아픈 거는 치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계속 통증이 머리까지 두통까지 있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가끔 이게 신경을 눌러서 그런지 아무튼 머리까지 통증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셨나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원래 가끔씩 그렇게 두통이 있었는데. 지영 씨와 같은 농인들은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병원 진료나 민원 처리 같이 수어통역이 필요한 일에 수어통역사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렇게 닿았을 때 차가우면 아프면 손들어보면 주사 아니에요. 주사도 아니고 그냥 차가운 물로 차가운 물. 차가운 물로 치아에다 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물? 예. 응. 아니 찌르는 거 아니야. 찌르는 거 아니고 물. 네. 너무 그냥 시린 느낌이 있다. 시린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는 치료하셔야 돼요. 신경 치료하셔야 돼요. 옆에서 빠짐없이 챙기는 모습이 지은숙 수어통역사를 엄마로 착각할 만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은숙 씨와의 인연은 7년째.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쭉 곁에서 봐왔으니 또 다른 친정 엄마라고 할 수밖에요. 한국 생활에 이제 적응하는 거를 계속 통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것도 하나로 마트에 가가지고 뭐 사는 것도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병원 계속 다녔거든요.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임신해가지고 2017년도에 아이를 낳았죠. 이제 첫째 딸 유나를 2017년도 6월 23일 날 낳았어요. 그래서 그 10개월 동안 함께 이제 산부인과 병원 계속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딸이 태어나는 그 분만실까지 함께 가가지고 아파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다 보고 아이를 잘 출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아이를 낳을 때는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계속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딸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딸도 잘 태어났고요.
그동안 계속 함께 있는데 딸 둘이 있지만 첫째하고 둘째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근데 둘째는 쉽게 낳은 편이라고 하네요. 예. 첫째 낳을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처음 임신하고 이래서 그리고 첫째 때는 그 무통주사라고 병원에서 있는데 그것도 맞기를 거부했어요. 예. 그냥 아이한테 혹시라도 아이한테 좀 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낳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파했어요. 예. 수어는 나라별로 모두 다릅니다.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과 태국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서로의 수어를 배우지 않고는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태국에서 태국 수어를 사용했던 지영 씨는 남편인 재건 씨를 만나 한국 수어를 익혔습니다. 부부를 이어주는 유일한 언어는 한국 수어뿐입니다. 재건 씨는 일주일에 3번 농기계를 수리하는 대리점으로 출근합니다. 이곳의 아침 회의 시간은 고요한데요.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주고받는 말들이 많습니다. 사장님이 해야 할 업무를 메모에 보여주면 재건 씨도 필요한 것을 적어 답합니다. 필담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죠. 멀리서 보면 중요한 계약서라도 작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재건 씨가 출근하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돈영 사장도 재건 씨와 일하면서 입모양은 크게 속삭이듯 말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힙박스 이상 오케이 이상 체크 표시가 빼곡하게 채워지면 오케이. 이 고요한 회의가 이어진 지도 5년째입니다. 수아이는 입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입으로 이렇게 흥분하죠. 지금 예를 들어갖고 점심시간 얘는 집에 가서 점심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점심 어디서 먹을 거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재건 씨는 어렸을 때부터 뭐든 뜯어보고 고치기를 척척 해냈습니다. 아들의 손재주를 알아본 아버지는 중학교가 아닌 농기계 수리점을 보내 기술을 배우게 했는데요. 고장난 엔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뿐. 경운기, 트랙터 등 중고 농기계를 사주는 일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산다. 아버지가 생전에 재건 씨에게 늘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재건 씨는 아버지가 돼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차별이 아닌가. 뭐 우리는 다 대학교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얘한테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어요. 미워했는데 아버지 생각은 확고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졸업해서 뭐 할 거냐고.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런 게 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를 나오셨는데 대학교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기술을 배우면은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너무 확실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이제 커가면서 인정을 했어요. 아,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아들을 기술을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밤잠을 못 주무셔 가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셨었구나. 딸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픈 아빠 재건 씨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농기계 수리 대리점에 출근하지 않을 땐 농사를 짓는데요. 올해는 고추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잔뜩 단 고추를 건조기에 넣는 날엔 아내 지영 씨가 일을 거둡니다. 그 와중에 애정이 오갑니다. 고추처럼 한순간 매웠다가도 또 끝맛이 달큼해지는 것이 부부의 삶이겠지요. 농사 짓느라 흘리는 재건 씨의 땀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같다고 재건 씨의 어머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들 혼자 힘든 일 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노모가 땡볕에서 숨을 색색 내쉽니다. 들을 순 없지만 재건 씨에게도 이 마음이 전해지겠죠. 무뚝뚝한 아들이 새참을 건넵니다. 수박 잡수세요 해야지. 수박. 너 오늘 부지런히 해야 돼. 풀 깎고 풀. 예. 알았다. 알았어? 오늘 더워. 날씨가 더워. 이거 우리 수박이야? 아, 뭐야? 이거요? 뭐야? 수박. 맛있다. 오늘 너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여기
상주 갔다 왔어? 응. 요새 상주 친구들 트랙터가 고장나서 그거 고쳤는데 첫 번에 잘 돼서 왔는데 또 오라고 해서 얘가 건드니까 잘 되더라는 얘기야. 알아들으시네요, 어머님. 난 잘 알아들어. 얘들 저 형들은 다 동생 잘 알아들어요. 계속해서 엄마와 아들의 수다가 이어집니다. 둘 사이엔 손말도 입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겠죠. 아드님이랑 의사소통할 때 입모양 말고 또 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없어요. 난 수화는 못 배워. 손을 이렇게 하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책을 뒤다 보면 머리가 딱딱 아프고 배울 수가 없어. 어머님도 같이 수어를 배우려고 책을 보신 적이 있어요? 본 적은 있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젊어서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들어와. 그래도 왜 배워보려고 생각하셨어요? 나? 아니 저기 뭐요. 저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는데 안 배우면 되겠어? 여름에는 역시 물놀이입니다. 두 자매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놀기 바쁩니다. 물에 둥둥 뜨는 튜브도, 처음 타보는 대형 미끄럼틀도 모든 신이 납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만큼 엄마 아빠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웃는데 어떤 걸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즐거움도 잠시 막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따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이따가 동생 잘 달래줘. 이따가 할 수 있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또 할 수 있어요. 더 놀고 싶지만 물놀이장 쉬는 시간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손짓으로 아이들을 달래봅니다. 일단은 잘 달래져서 다행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들이 나의 말을 잘 알아듣기는 했는지, 이런 대화가 언제까지나 가능할지 아빠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재건 씨가 부모에게서 느꼈던 벽을 딸들도 느낄까 걱정입니다. 딸과 아빠를 이어줄 말이 필요합니다.
유나와 나영이는 엄마 아빠가 아닌 어린이집에서 입으로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정으로 선생님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언어 발달 지원 사업으로 말하기 수업을 받습니다. 됐어요. 무서워 괴물 왜 무서워 언니가 무섭대요. 무섭다고 언니가 꾹 누른다. 나영아 봐봐. 옳지요. 와. 잠깐만 칼 필요해 칼도 필요해. 이건 잘라줄까? 응. 집게도 필요해. 맞아요. 우리 집게를 진짜 이따가. 이번엔 다른 거 하자. 케이크 만들기. 이거 하고 싶어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생님 좀 길쭉하게 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점토 넣은 다음에 제가 해볼게 네, 그럼 선생님은 접시를 챙겨줄게요. 그 위에다가 내주세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가져오면 그냥 이거 할까 하면 그냥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더 있으면 저에게 이거 더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인 아이들은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입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죠. 그리고 집에서는 농인인 엄마 아빠가 손으로 하는 말을 읽어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인 부모를 둔 성인 자녀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나드는 독특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유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기를 하고 항상 그걸 이제 집에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나가 엄마랑 소통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유나가 이제 엄마하고 저 사이에 제가 보통 카톡이나 문자 사진을 보내드리는데 그렇게도 연락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걸 이렇게 보내드리고 만든 작품을 보면서 이제 유나가 엄마에게 수화로 또 설명을 하면 또 그게 전달이 되는 거라서 그러게 지금 이렇게 유나가 양쪽에 이렇게 다리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성인과 농인으로 구성된 가족에게 수어가 없다면 서로의 대화는 어림짐작이 될 뿐입니다. 농인들 가운데 약 80%는 농인끼리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출산하는 자녀 가운데 90%는 성인입니다. 어디에나 재건 씨가 있고 유나가 있습니다. 일단 소통이 100% 되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보실 수 있을까? 혹은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를 내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농인 부모를 둔 자녀들을 우리는 코다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연합인 코다 코리아에서는 코다의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코다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이 활동의 목표는 코다가 자연스럽게 농인 문화와 성인 문화라는 이중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모와 나 그리고 세상을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음은 서로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부모님이 그 한국어를 좀 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래도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문장이 조금
조사가 조금 틀린다거나 아니면 뭐 단어가 좀 이상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릴 때는 부모님이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 들고 나서 제가 따로 공부를 하고 나서 받아들였을 때는 이게 농인들이 한국어를 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국어를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어를 배울 때는 뭔가 얘기를 하고 나서 피드백을 해서 바로 반영을 하는데 농인들의 한국어 같은 경우는 듣고 뭔가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보고 읽고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문장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거는 당연한 거구나. 우리 부모님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 교육들도 그러니까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것들도 수어 교육 못지않게 아이들한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어는 또 하나의 말일 뿐입니다. 장애에 가려져 알지 못했을 뿐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누구나 수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농아동교육연구회에서는 아이와 엄마가 같이 배우는 수어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수어를 모르는 비장애인도 쉽게 수어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농교연과 따스함을 담다가 협업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어 교육과 관련한 도서를 출판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어 사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이 출판되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느끼고 표현하고 있는 감정을 표현해 어떤 매거진을 보듯이 수어 감정 사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얘기했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출판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두가 모이면 5사람인데요. 그 모든 의견을 하나로 이루기란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희들의 최종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농아동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결국은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인의 제1언어인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중심인 청인사회에서 농인의 언어는 소리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음성 통역 없이 수어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음성 통역으로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수어 표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정적인 감정의 수어 표현이기 때문에 웃으면 안 되겠죠. 인사했으며. 자, 첫 번째 수어는 좋다, 좋아하다. 두 번째는 나쁘다. 이번 세 번째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서로에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어는 농인만을 위한 언어가 아닙니다. 장애를 걷어내고 나니 우리가 몰랐던 하나의 언어 그 자체가 보입니다. 이곳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수어에 대한 걸 읽으니까 이거 책으로만 봐서 못 익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와서
실제로 외국어 배우려면 외국인 만나듯이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봤어요. 와보니까 새로운 언어 배우는 기분이에요. 외국어를 조금 다양하게 배웠던 편이라서 그냥 또 새로운 언어 배우는구나. 근데 그게 우리나라 문화 베이스의 언어여서 사투리 배우는 기분이에요. 모든 부모와 자녀는 자유롭게 소통해야 합니다. 그 방식이 구어이든 수어이든 말이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재건 씨와 지영 씨는 딸들에게 그림책을 보며 수어를 가르치는데요. 그림 한 번, 입모양 한 번, 수어 한 번, 간단한 단어부터 익혀봅니다. 라면 아이들의 생애 주기별 눈높이에 맞는 언어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수어의 경우 연구가 부족합니다. 정작 농인인 부모도 체계적으로 수어를 배우지 못했으니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역시 고민입니다. 지금 사실 교육 과정이 성인이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수어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어 프로그램은 지금 개발 중이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게 좀 더 코다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같은 게 뭐 그 수어 교재에 보시면 뭐 회사 얘기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여행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좀 더 아동에 맞춘 교과나 학교 생활, 이런 좀 아동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소재 같은 걸로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많이들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아기 수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기 수어란 아이들이 따라하기 쉽고 자주 사용하는 수어 단어를 선별한 것인데요. 어쨌든 한 번만 더 할게요. 농인, 수어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직접 아기 수어 교육 영상을 제작해 동영상 SNS에 올리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취지입니다. 일반 어른들이 하는 수어도 있지만 부모님과 아기가 서로 이렇게 상호 소통할 때 그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수어를 촬영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이제 복잡한 것보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운 거.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쉽게 따라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래서 좀 몇 가지 이런 것을 이제 거기서 또 알게 되고 또 배웠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기 수어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전혀 생소한 쪽인데, 그것을 또 마치 또 이렇게 수어 통역센터에서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촬영을 하니까 이것 좀 많이 좀 이렇게 알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반 분들한테도.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또 그렇게 자연히 또 많이 또 배우면 더 좋겠고, 그렇습니다. 좋다 할게요. 됐고, 다음 나쁘다 할게요. 한국농아동교육연구회에서 영상으로 제작할 아기 수어를 추렸습니다. 그것을 농인 모델이 보고 따라하면 현장에서 바로 전문 수어 통역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어 동작을 교정합니다. 손을 몇 번 흔들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짚어냅니다. 구어의 표준어가 있듯 아이들이 정확한 수어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검수를 거듭하면서 영상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네. 고맙다 수아는 오늘 처음이신 분도 계신데 따라하기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워요? 아, 감사합니다. 쓰는 말이 다를 뿐 하고자 하는 말은 다르지 않음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장애인식 개선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장애인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고, 나와 다르니까 다름을 이해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아니구나, 나랑 똑같구나, 언어만 다르지 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쓰는 외국인을 볼 때 언어가 다르다고 저희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장애인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 씨 가족에게 아기 수어 영상이 전달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말하기 수업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영상을 보고 엄마 아빠의 말을 배우면 됩니다. 겹다. 배움이 쌓이면 엄마 아빠가 손으로 건네는 말을 바로 알아차리게 되겠죠. 아마 지금보다 더 말이 많은 가족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 여름 들판이 아름다운 건 다채로운 색을 지닌 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쓰는 말조차 이토록 다양합니다. 그래서 말 많은 재건 씨네 가족도 아름다웠나 봅니다.